앞부분에서 그 지소미아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미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최근에 그 아주 좋은 책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 거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책을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또 그렇지 않아도 월간조선에 이 책을 제가 서평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나중에 서평을 하는 대로 요 책을 한번 그 제가 한 서평에 기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요 책 제목이 그 미국의 봉쇄 전략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존 루이스 게디스라는 지금 예일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그 냉전사, 그 콜드워 히스토리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 1인자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권을 썼는데 그 봉쇄 전략이라는 거는 미국이 지난 40여 년 동안 소련에 대해서 이제 적용했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너무나도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어떤 개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봉쇄 전략을 만든 사람인데 일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이제 미국이 냉전의 승자가 됐는데 이 책 보시면 뭐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책이 그 미국의 냉전 시대의 역사를 뭐 제일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참 한국말로 번역이 됐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 홍지수 뭐 번역을 아주 참 잘하는 그런 분이 번역을 했고 또 강규용 교수가 이제 감수를 한 강규용 교수는 명지대학 교수인데 바로 그 존 루이스 게디스의 제자입니다. 박사논문 지도 교수가 게디스 교수인데 그래서 이 책을 뭐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의 냉전시대 외교정책을 어느 책을 읽어야 되느냐 한 권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히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내가 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로 요 책의 기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 작동 원리를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관계가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에 나타나는 이 작은 것들을 보고서 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주 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옛날처럼 쩔쩔매는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즉 미국은 미국한테 버금가는 막강한 나라로부터 쫓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투지투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뭐 거의 그 맞먹는 나라가 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애들 말로 하면 아주 널널한 뭐 편안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저쪽 한 구석에 있는 거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 우리는 우리끼리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우리가 왜 외국 나가서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하지?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의 가장 첫 번째 전통이 그 아이솔레이셔니즘입니다.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는 고립주의란 말은 미국 내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뜻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한 몇 년 된 책인데 제가 이걸 또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파워. Three choices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미국이 해야 할 세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냉전 시대처럼 그 냉전 시대 때 케네디가 그랬죠. 미국은 어떤 부담이라도 질 거다. 국제 문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미국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 이거 제가 이제 순서는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하여간 미국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 그건 indispensable America. 미국이 겨우 돈 몇 푼 따지고 뭐 이럴 나라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서 기여를 해줘야 되는 나라지. 그런 견해가 미국 국민 중에 지금 28%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 손 떼어 이제. 미국은 뭐 석유도 많고 다 많으니까 손 떼어. 그게 36%입니다. 그러니까 28, 36.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저자가 모니볼 아메리카라고 그랬는데 뭐 모니볼 아메리카를 그냥 뭐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뭐 좀 돈이 되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좀 개입을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개입을 하면 되지 않겠어 하는 그건데,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 쪽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독립하자 쪽이에요. 독립하자.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말자 쪽인데, 미국의 그 기성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구가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중간쯤 나온 것이 이제 타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우리나라 그 뭐 뉴스들에 막 나온 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국이 분담금을 5배 뛴 5조 원대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까지 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한반도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인데, 이게 참 어떻게 읽으면 그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어디까지 있는 것이 한반도 바깥이냐, 500km 바깥에 있는 것도 바깥이냐, 뭐 이런 그 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한반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근처에 와 있는 것은 한국을 지켜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여간 뭐 이 말 표현이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까지 내라라고 미국이 얘기했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바로 옛날처럼 미국은 한국을 정말,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냉전을 싸우는데 한반도는 엄청나게 중요했죠. 그때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뭐 자기는 이제 이익이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불필요하다, 너 나가라 그러면 옛날처럼 더 있자가 아니라 그래 나갈게 하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싸면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달래는 듯 다 주면은 그건 협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어렵고 요만큼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리고 또 미국 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이 관계가 그렇게 솔직하게 정말 이 건설적인 의미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문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정부 관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신문 보면은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해외에 배치 중인 자산의 유지 비용 등을 포함 총 47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6일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쓰고 있는 총액이라며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한 뒤 그중 일부만 받겠다며 항목별로 일정 비율만 뽑아 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더 많은데 일부만 받는 것이 요 돈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 내라라고. 이건 뭐 협상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최소한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선을 긋는 겁니다. 방위비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지난 5일 기습 방한한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온 그 스틸웰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따라왔다고 그랬죠. 방한한 제임스 트하트 국무부 안보협상 협정 담당 선임 보좌관은 우리나라 정직의 인사 등을 만나 이런 사실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 이행 노력에 대해 한국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보고도 돈 더 내라고 그러고, 트럼프가 유럽 가서는 나토로부터는 1,000억 달러를 더 뜯어냈습니다. 물론 그걸 미국이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토의 방위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1,000억 달러가 올랐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대한민국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이 가져온다. 이거가 그냥 그 원래는 그 뭐 날짜가 정해졌다가 계속 이제 지연돼 갖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전적권을 전환받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동이 최근에 이제 서서히 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동이라기보다도 그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와 있던 브룩스 대장이라든가 또는 보웰벨 대장,
브룩스 대장은 그 주한미군 사령관 24대입니다. 그리고 보웰벨 대장은 20대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하나는 그 둘 다 이제 중앙일보에서 제가 참고를 한 건데 하나는 보웰벨 장군이 한 말이 한번 인용이 됐었고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10월 30일 날 한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브룩스 대장의 한 언급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환경이 바뀌었다. 한미 정상들은 새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미가 2000년대 초반 전작권 전환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상했던 작전 환경의 조건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답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는 안보 환경이 평화와 거리가 먼데 전작권 전환이 적절한 시점인지 심각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였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가의 독립이나 자존심이나 주권의 문제로 보는데 이거는 주권 자존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나면은 70만 한국군을 미군이 지휘한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의 요체인데 평시에는 미군하고 한국군이 따로따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하게 돼 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이니까 전시입니다. 영어로 워타임입니다. 근데 워타임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아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당장 알게 되죠. 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수준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쟁이라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양국 정부가 전쟁이라고 합의를 하면은 그때 전시가 선포되고 그리고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시냐를 동의하는 것이 유엔군 부사령관이자 한국군 대장, 한국 국방장관, 한국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해주면은 전시가 되고 전시가 되면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이라든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억제력의 문제인데 전쟁이 만약 나게 되면은 북한은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100만 대군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북한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예, 한국군이 다 미군 소속이 되니까 미군이 한국군을 다 지휘하니까 그 전쟁을 북한이 하려면 해봐라 하고서 사전에 억제하는 겁니다. 억지. 예, 그래서 지금 작전 환경이 평화 환경으로 가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라고 그러죠. 뭐 반환도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성립된 적이 없어요. 전쟁이 난 적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야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전쟁이 그동안 안 났기 때문에 미군이 갖고 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뉴스들이 지금 브룩스 대장 얘기도 나오고 보웰벨 대장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브룩스 대장은 참 한국에 와 있던 그 장군 중에서는 참 한국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국가를 4절까지 한국말로 따라 부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뭐 한국말을 참 그 열심히 공부한 그런 그 한국을 잘 아는 장군이죠. 그리고 연합사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흑인이 왔었던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잠깐 또 한마디 할 필요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갈 거냐? 뭐 요새 그 저런 얘기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야 미국이 말이야 저 크루드족 배반하는 거 봐라 저거 미국이.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국제 정치에서 누가 누구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이익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미국은 크루드보다는 터키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를 따라간 거예요. 크루드를 배반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옛날에 뭐 옛날이라고 보다 지난 10여 년 전에 그때는 미국이 테러 전쟁을 하는데 IS랑 싸우는데 크루드하고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싸운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지 자꾸 미국이 배반했다 그러니까 한국도 배반한다는 아니죠. 한국을 미국이 배반하려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배반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겠죠. 다른 이익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피터 자이안이라는 미국의 아주 꽤 젊은 대단한 전략가인데 그 친구 인터뷰 기사가 또 최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피터 자이안이 지난 10월 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 피터 자이안을 초청한 기관에서 인터뷰 한 문장을 11월 이후에다 공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공개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곧
금명간 그날 그 인터뷰한 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나라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거론된다 그랬더니 이 피터 자이언은 뭐 말을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인데 장담하건대 10년 20년 안에 떠난다. 한국의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말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철수는 불가피하다. 예, 철수는 불가피하다라고 썼습니다. 예, 피터 자이언은 뭐 여러 명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미국이 왜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러고 있느냐. 뭐 이 사람은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분석은 미국은 너무나도 다 있어서 국제정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은 Absent Superpow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정치에서 결석하였다. 그 우리가 이제 번역한 책들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철수하냐? 당연히 철수하겠지. 미요시에모 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더 이상 막강해지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이라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막는 데 효용이 있어서 주한미군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죠. 제가 이제 번역이 다 뭐 일단 끝난 지금 이제 얼마 있다 책이 나올 것인데 그 책의 서문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 변수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그 얘기죠. 사실 미국이 한반도에 온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할까 봐 무서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다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이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온다니까 당연히 간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브룩스 대장은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될 거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확실히 그 장군답게 얘기하고 또 외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두 나라가 공동방어와 지역안보에 이롭다고 믿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 견실한 국제경제의 도움을 받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지위 때문에 양국은 앞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공동이익을 향유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뭐 더 그 현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국가안보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안 지켜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마련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모레 간다라고 막 우리가 흥분하고 뭐 패닉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국제 구조인데 그런 사이에 우리가 힘을 막강하게 늘려가지고 우리 힘으로 국가를 이제 국가 안보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문제를 전체 맥락에서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그 도전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 보고 이런 말하죠.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다. 린치핀. 린치핀이라는 것은 미국이 웬만한 나라에 써주지 않는 말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린치핀이라고 썼고 한국에 대해서 린치핀이라고 썼는데 인도는 미국 태평양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뀔 정도로 이제 중요한 지역이죠. 한국은 미국이 전편의 지소미아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미일 완벽한 동맹관계를 맺기를 사실 미국은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떠나더라도 문제가 될 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피터 자이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 주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받았던 그 안보의 혜택,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 지금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사소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흐르는 흐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한국이 그래도 괜찮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칠까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뭐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